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봄맞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추운 날씨 때문에 즐기지 못했던 축구나 야구와 같은 야외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따뜻해진 날씨만 믿고 갑작스레 몸을 움직이다간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와서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척추, 그 사이사이에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해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지속해서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경우 허리 부분의 추간판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를 흔히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의 통증과 저림을 느끼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기가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 대다수가 허리 디스크를 치료한다고 말하면 수술적 치료를 떠올려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디스크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유정수 원장님. 허리 디스크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MRI로 디스크를 진단하게 되면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비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비술적 치료에는 무중력 감압 치료가 있고 또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극히 일부에서만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에서 첫 번째 무중력 감압 치료가 있는데요. 무중력 감압 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줄여주고 무중력 상태를 만들게 되면 디스크가 높이가 좁아진 게 올라가고 디스크 삐져나온 것이 다시 들어가고 그 주위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높여주는데 그 치료는 30분 정도 기계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통증 없이 부담 없이 20회 정도 치료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이 있어요.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 내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사기로 접근해서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신경염증의 물질들을 태우면서 디스크 원래 상태로 사이즈를 줄여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고 이 시술은 20분 정도 국소 마취로만 전신 마취 없이 할 수 있고요. 시술한 후에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다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작년 10월에 수술했다는 이분은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요통과 다리 저림 증상이 생겨 이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작년 10월에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병원을 갔더니 재발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해갖고 지금 계속 꾸준하게 치료를 받다가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를 말을 들었는데 이제 많은 지인들의 분이 이제 시술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수술 않고 좀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이 병원을 찾게 됐거든요. 실제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 중 90% 이상이 수술적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플라즈마 수액 성형 시술로 치료를 했다는데요. 치료 효과가 높은 이 시술은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라면 수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허리 디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로 디스크는 앉아있는 습관에 따라서 유발할 수 있는데 정자세로 가능하면 90도로 바로 세워서 의자에 앉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거운 거 들 때는 허리를 숙여서 드는 것보다는 다리 힘으로 드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래서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주로 걷는 거와 수영이 있습니다. 그 걷기, 수영은 등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디스크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디스크 환자들이 부담 갖지 않고 병원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것을 권장하는 유정수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그 수술 말고도 안전하고 합병증, 후유증이 거의 없는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자기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결정하시면 후유증 없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병원을 빨리 찾으셔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인들에게 허리 디스크는 감기만큼이나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섬 제주. 고즈넉하고 낭만적인 풍경과 맛 좋은 음식이 가득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의 여행지로 인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천만 관광객 돌파로 눈부신 제주에서 콘도, 골프, 워터파크, 승마 등을 회원권 하나로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나만의 공간과 기분 좋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제주의 한 콘도, 이곳에서 특별 회원권을 분양해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특별 회원권은 그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정식 그 허가 절차를 받은 중저가형 콘도미니엄입니다. 지금 시중에 분양되고 있는 그 콘도미니엄은 수천만 원대, 사실 지금 요즘 같은 경기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 중저가대의 그 가격을 형성하여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500만 원대, 700만 원대, 900만 원대의 상품을 출시하여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회원권 하나로 전국 12곳에 있는 이 콘도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제주 콘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문을 열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푸른 바다. 객실을 둘러볼까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마음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 회원권으로 객실과 부대 시설을 2년 동안 3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등기제와 회원제. 회원제의 경우 동주업계 최초로 계약 만기 시 원금 전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등기제의 경우에는 법적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회사들이 소멸성 보증금을 넣어서 반환 시에 100% 반환을 안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서 10년 만기형 100% 반환제를 통해서 회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계약금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는데요. 1년에 3-4번 이상 여행을 하는 사람에겐 회원권 분양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게다가 회원권을 분양하는 이곳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리조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회원권이 없다면 모든 시설의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회원권 하나로 저렴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저렴한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족 형태로 그 여행을 떠났을 때 펜션이나 회원이 아닌 비회원이 콘도를 이용할 때는 수십만 원의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중저가대의 요금으로 이용하실 때 한 4-5만 원, 평형별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한 5-6만 원. 이 정도로 일반 요금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그 이용권 개념으로 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이런 상품들이, 유사 상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가 형태지만 등기가 되는 정상적인 콘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원권 분양은 1:1 담당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회원권 분양을 신청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네요. 최근 이곳은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지 1위로 선정된 문경시와 투자영의 각서를 체결해 2017년 콘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죠. 이곳 회원권 하나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겠네요. 예, 그동안
각종 리조트의 회원권들이 너무 고가인 관계로 대중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이번에 지분을 나누면서 중가대, 저가형으로 회원권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관광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이런 특별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악부터 제주까지 7곳의 유명한 관광지에 당사의 리조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체인 및 골프까지도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가입해 주시는 회원님들은 콘도, 골프, 물놀이까지도 이용을 잘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가 지난 4월 17일에 문경 세제 입구에 경상북도와 문경시와 함께 이미 당사에서 구입한 토지에 8번째 직영 콘도를 짓기로 결정을 하고 MOU까지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아마 2, 3년 후면 문경 세제까지도 많은 회원님들이 또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특별 회원권 분양.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실용적인 소비가 될 것 같은데요. 회원권 하나로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곳곳에 나만의 별장을 가지는 꿈을 실현해보는 것 어떨까요? 재테크 붐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너도 나도 무작정 따라해보지만 성공의 길로 가기란 멀기만 합니다. 재테크는 해야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국민재테크 1순위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똑똑한 재테크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요, 한 부동산 컨설팅 기업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안정적인 재테크를 돕기 위해 금매, 경매, 공매, 투자 등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요. 개개인에 맞는 조언을 해준다거나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준다는데요. 자, 오늘 똑똑한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입니다. 부동산 투자 나에게 맡겨다오 배경인 대표. 저희 기업은 금매, 경매, 공매, 개발, 투자 등의 전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빠른 정보 획득과 다양한 상담, 노하우를 통해서 정확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매, 경매 등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잘만 이용한다면 똑똑한 재테크 문제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일반 매매나 분양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매,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데요. 그런데요, 부동산의 문외한인 저로서는 좀 생소한 단어인 공매와 경매. 현재 우리나라의 경매 형태는 크게 경쟁 방식에 의하는 구두로 하는 매매인 경매와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매가 있다는데요. 매물의 성격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종류와 입찰 방법, 대금 납부 등의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경매는 국가기관에 의해 매각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는 세금 체납의 이유로 공적기관과의 연계 물량이고, 경매는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에 의해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매는 행정처분이고 경매는 법률적 집행 절차의 개인 간의 성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요.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와 꼼꼼히 상의를 하여 욕심을 버리고 조금씩 만족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쌓아간다면 성공 재테크 그리 멀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낙찰 전부터 후까지 개별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해요. 경매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봤어요. 경매는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상담을 받아본 소감으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경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뭔가를 살 수 있다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희망 설계사가 되고 싶다는 백용인 대표.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 컨설팅업은 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 빠르게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이 되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소유에서 거주 또는 이용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공사관리, 또 분양대행, 부동산 운용관리, 지주 공동사업 등 부동산 컨설팅 업무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컨설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민재테크 1순위인 부동산 투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나요? 찬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이 기업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과거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말끝마다 소고기 사뭇겠지로 끝나던 대사 기억하시나요? 그냥 웃어넘기기엔 우리들의 시대적, 문화적 코드를 너무나도 잘 반영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고 있을까요? 저 하루에 고기 3끼 중에는 2끼 정도 고기 먹어요. 평소에 소고기랑 돼지고기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어요. 제가 삼겹살이랑 갈비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한 달에 한 6번에서 8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20년간 대한민국의 육식 소비는 2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세계 평균 소비량보다 3배 높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기 사랑은 남다릅니다. 오늘 제대로 된 소고기 맛을 보여드립니다. 보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화려한 불꽃 사이에서 만나보는 최상급 한우 만나볼까요? 벌써부터 한 자리씩 차지하고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곳만의 비결이 있다는데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가게 고기 굽는 비법이에요. 비법이라고요? 아니 고깃집에 웬 토치?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돌판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토치를 이용한 화려한 불쇼 때문이었습니다. 최상급 한우를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불을 질러라! 절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그 이름도 화끈한 불쇼. 맛은 육즙이 좀 살아있고 쫀득쫀득하게 진짜 맛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굽는 법도 좀 색다르고 이게 신기하네요. 일반 고깃집에서 먹듯 구워 먹는다면 진정한 한우의 참맛을 볼 수 없다는데요. 이것은요 바로 요 토치로 고기의 맛을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보고 또 봐도 놀라운 불쇼. 불쇼와 함께 잘 익어가는 한우는 먹는 이의 침샘을 자극했는데요. 속은 보들보들하고 겉은 쫄깃쫄깃.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이 맛. 소고기가 아니라 소 감동입니다. 이 집 한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저희들은 한우를 2주상 숙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질도 연하고 그런 어떤 다른 집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소고기는 최대한 빨리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량주는 또 소고기 잡내를 없애주고 그렇기 때문에 토치로 이용해가지고 구우면은 겉은 빨리 익혀가지고 육즙을 살아있게 하죠. 그래서 고기가 더 연하고 맛있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보는 즐거움만 있을 소냐? 아닙니다. 한우 10마리 중 1마리만 얻을 수 있다는 최상급 툭불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사실. 토치와 최상급 한우의 만남. 대구에서 한우 불쇼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믿고 먹을 수 있어 이곳만 찾는 단골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의 별미가 또 한 가지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된장찌개. 어라, 그런데요. 냄비에 있어야 할 찌개가 고기판 위에서 부글부글 끓여지고 있었는데요. 고기 듬뿍, 두부와 채소까지 정말 푸짐한 된장찌개네요. 저희는 100% 한우만 고집해가지고 질 좋은 한우만 고집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할 거고요. 제 양심을 걸고 꼭 원재료에 대해서는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촘촘한 마블링 자랑하는 툭불 한우와 즐거운 돌판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쇼 잘 보셨나요? 오늘 저녁 친구와 연인 또는 온 가족과 함께 먹는 재미, 보는 재미를 즐기러 이곳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 기업의 아동 고용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질 만큼 기업과 인권에 대한 문제는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근로자뿐 아니라 국내의 외국 기업에 고용된 우리 근로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권 침해는 기업 경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및 예방이 필요하겠죠? 이곳은 대한상사중재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 절차를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이곳에 한국 NCP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진출한 국가 내에서의 영향이 매우 커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들이 경제단체, 노동단체 및 NGO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로서 제정된 비구속적인 권고사항이죠.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진출한 지역에서의 경제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업 규범을 만들어서 이를 인식시키고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NCP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2000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NCP의 사무국에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홍보, 교육, 그리고 위반 사건에 관련된 처리를 위한 사전 조사, 중재 처리, 그리고 OECD에 대한 이와 관련된 이행사항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이란 다국적 기업의 분쟁 해결 기준인데요. 인권 및 경제, 사회적 측면 등에서 기업의 모범적인 행동 규범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총 44개국이 OECD 가이드라인을 수락했고 모두 각자의 나라에 NCP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 및 노사관계, 그리고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청인은 NCP를 통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사무소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이의 제기 내용을 비롯해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모든 추가 정보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제기된 쟁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한 후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선자들에게 쟁점 해결을 위한 전문가 주선을 제공하는데요. 노동단체, 기업단체 등의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기된 쟁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OECD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주장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NCP 의결을 거쳐 적절한 권고를 한다고 하네요.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모범 관행을 제시하는 것에 있는 만큼 가입국과 기업은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준수해야겠죠? 또 중재 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집행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가 설립된 본국 이외에 외국의 생산 또는 판매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일컫는데요. 대형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판매 또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다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기업은 단기적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모범적으로 정착되도록 권장하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노동과 인권,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요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큰 재산이라는 말이 있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돕고 존중하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질 때 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